안녕하세요. 루지TV의 루지입니다. 오늘은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공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돈을 버는 시스템 갖추셨나요? 혹시 갖추셨다면 어떤 수단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파이프라인은 5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 컨텐츠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나의 노동력과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순서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근로소득이고요.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계속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은 배당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소득을 이제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처음 언급했던 근로소득, 누구나 다 인정하죠.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아웃풋은 한정돼 있는 거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뭐 10배, 100배 성장했다고 나의 월급이 10배, 100배 올려주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아주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컨텐츠 소득이죠. 이 컨텐츠 소득은 앞서 말했던 근로소득과는 조금은 달라요. 물론 나의 노동력과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지만 한번 투입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 컨텐츠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찍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다 마찬가지죠. 이 상업성을 가지고 시작한 건 전혀 아니고요. 내 기록을 하고 나만의 이 투자 관련된 철학 그리고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남들에게 타인에게 공유하면서 내가 고칠 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은 거죠. 근로소득과 컨텐츠 소득 둘 다 나의 노동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되지만 이 전자는 꾸준히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복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컨텐츠 소득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는 순간에도 누군가 내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되고 내 경험이 결국은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도 될 수 있다라고 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사업소득이라 생각해요. 우선 사업과 장사의 차이점은 있죠. 장사는 내가 투입이 꼭 되어야지만 무조건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사업은 내가 어디 해외 여행을 하고 있더라도 저는 의사결정만 해줘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이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장사와 사업은 나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장사, 창업, 사업 모두 다 그냥 한 가지 사업 소득으로 볼게요. 이 사업 소득은 뭐냐? 내가 뭐가 됐든 초반에 읽어야 되는 거고요. 이 노동력과 시간을 그래도 꾸준히 투입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세상은 초경쟁 시대잖아요. 내가 계속 신경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일군 이 사업체는 바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는 점에서 임대소득보다는 더 앞전에 배치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경제적 자유 지표인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을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이 불로소득, 과연 임대사업자가 불로소득을 내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집을 여러 채 투자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내면서 가져가는 것, 이건 100%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채수를 줄여야 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실거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작은 빌딩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관리하고 가꾸고 현금 흐름을 내는 그런 수단이 이 주택들을 잘 관리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잘 배워둬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주택에 투자해 놓고 이걸 관리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선행 기준은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내 시간을 벌어주냐, 벌어주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이제 경제적 자유가 아니에요. 즉, 경제적 자유는 시간적 자유.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해 보세요. 내가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 뭐 아파트가 막 그때도 막 3, 40채야. 그래서 매일 만기 신경 써야 되고 인테리어 신경 써야 되고 공실 신경 써야 되고 중간중간 수리 뭐 누수라도 터져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과연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잃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근로소득, 컨텐츠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잘 병행해서 앞으로 절대 팔지 않을, 쉽게 팔지 않을 자산인 기업의 지분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전에서 이 네 가지 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돈을 계속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1,000만 원을 배당 성장주에 묶어놓고 7% 나오는 배당 성장주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 7% 묶어놓으면 1,000만 원이면 1년에 70만 원이네 하고 이렇게 무시하지만 여러분,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복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1,000만 원이란 돈을 연 배당 7%에 7%로 묶어놓으면 10년마다 몇 배씩 늘어나는지 아세요? 이제 그게 뭐 7이 법칙이라고도 하죠. 2배입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만약에 30이야. 그러면 50년 뒤에 80세가 됐을 때 은퇴를 할 거잖아요. 80세라고 해서 엄청 먼 미래 같지만 80세가 됐을 때도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12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지금 나이로는 뭐 6, 70대 정도라고 여기셔도 되는 수치거든요. 지금 30대 때 1,000만 원 투자해서 7%로 연 복리를 돌리면 10년 뒤에는 2배인 2천만 원이고요. 20년 뒤에는 4천만 원, 30년 뒤에는 8천만 원, 또 40년 뒤에는 1억 6천만 원, 50년 뒤에는 3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배당이 재투자 됐을 때 경우고 인플레이션 하나도 반영 안 했죠.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반영 하나도 안 했죠. 기업의 성장성은 빼더라도 그냥 인플레만 반영하면 50년 뒤에 0 하나 안 붙을까요? 0 하나 붙었다고 치면 이 3억 2천이 32억의 가치를 하는 거고요. 이 32억이라는 돈이 7% 계산하면 단순히 30억 곱하기 7하면 2억 천이죠. 그러면은 2억 천을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얼마요? 1,800만 원씩 받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1,000만 원 해가지고 7% 투자해서 뭐 70만 원 받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배당 성장률을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가 성장률은 기본 3%씩 돌아가고 있고요. 그 말은 즉 화폐 가치가 3%씩 마이너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배당 성장은 뭐 단순히 뭐 1, 2%뭐 한 자릿수로 뛰는 게 아니라 두 자릿수로 수년 동안 계속 성장해서 지급해주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 뭐 50년 이상, 뭐 25년 이상,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조건으로 배당을 지급하되, 성장시켜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한 그런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런 기업을 믿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1,000만 원을 예를 들었고 이 1,000만 원이 이제 7% 해서 재투자율 그리고 마지막에 인플레 계산해서 0 하나 더 붙였지만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앞전에서 우리가 네 가지 추가 현금 흐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네 개에서 벌어들이는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희생해서 얻은 이 귀한 소득을 계속 기업 지분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1,000만 원이지만 1년에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씩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산은 50년 뒤에 1천만 원이 30억 된 거, 그 이상 가치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앞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주식을 단순히 단타라고 여기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한국의 이런 풍토도 사라질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지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 또한 부동산 자산 비중이 90%에 달하니까요. 미국 주식을 공부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오래되지 않은 만큼 더 절실히 깨달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나보다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나보다 오래 살 기업들을 믿으세요. 그렇게 증거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증거를 믿고 기업을 믿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그 파이프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 성장주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언제 엑싯 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